유독 한국 사람들은 걷기 운동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죠. 살 빼는데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근육까지도 같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근육이 줄어드니까 코어 근육이라든가 허벅지 근육까지도 유산소 운동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약해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허리 통증하고 무릎 부담을 좀 올릴 수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중년이라면 운동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 뭐 많지만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 저림, 시림 등을 진료보고 있고요. 현재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요, 특별한 병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아파요. 계속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 아픈 데가 여기저기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운동까지 안 하면 노화나 질병 발생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평균 수명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없던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전신의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골다공증, 치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하고 관절, 그리고 대사 기능을 자극을 하고 발달시키고 개선시키지 않으면 나이 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젊었을 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근감소증이 잘 안 생겨요. 이런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이게 노년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축을 하는 개념이죠. 노년기에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땀 흘려서 운동을 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개념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운동을 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통계들을 보면은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 성인이 한 47%, 절반이 조금 안 되죠.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는 인구는 그보다 좀 낮습니다. 한 23%, 24%, 4분의 1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하는 성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거는 더 떨어져요. 16%, 17% 그 정도밖에 안 돼요. 5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진료할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너무 자신 있게 저는 운동 너무 많이 합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실제 다리를 보면은 근육이 별로 없어요. 앙상해요.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보다 더 운동하기는 힘들 정도로 자기는 많이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착각이죠. 나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실제 운동 효과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인구가 벌써 한 80% 된다는 거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 혼자서 어떤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든가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계획을 짜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유독 한국 사람들은 걷기 운동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죠. 걷기 운동은요,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잖아요. 비용도 들지가 않고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운동화 하나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걷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걷기 운동은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 치매, 질병들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단조롭죠.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했다고 해서 거기서 안심하면은 차라리 5분 동안 아주 고강도로 운동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서요. 저는 걷기 운동만 그렇게 시간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류의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 보통 하면은 30-40분 이상 하잖아요. 러닝머신이 됐든 자전거가 됐든 하다 보면은 재밌으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게 돼요.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때 근육의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살 빼는데 좋다고 하니까 러닝머신 같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계속 걷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지방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근육까지도 같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당할 때가 지방으로는 부족하니까 내 몸속에 있는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근육이 줄어드니까 신체 밸런스가 깨지겠죠. 코어 근육이라든가 허벅지 근육까지도 유산소 운동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약해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허리 통증하고 무릎 부담을 좀 올릴 수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또 유산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상작용이라는 게 생겨요. 살을 뺄 때요, 적당한 유산소가 가장 살 빼는데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유산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기초 대사량을 줄여버려요. 운동에 의한 칼로리 소모는 유지가 되겠지만 기초 대사량이 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체중 조절의 측면에서 봐도 유산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플 때 운동하는 거죠. 몸이 아픈데 그거를 참고 막 운동을 해요. 운동으로 극복해야지. 근데 운동이라는 게요, 개인별로 다 적절한 강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면 이제 무리가 되는 거예요. 20대 때 하던 운동들 60대가 돼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부상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기술을 요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술이 없이 나 혼자서 따라 한다든지 운동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 정도 뭐 충분히 다 했으니까 지금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부상을 입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허리 강화 운동을 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독이 돼가지고 디스크가 탁 터진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아파서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연골 마모를 가속화시킨다든지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내 현재 상태, 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년하고 노년에 조심해야 되는 운동 말씀을 드리면요, 아스팔트나 시멘트처럼 노면이 너무 단단하고 울퉁불퉁하다, 그런 데서 막 달리기를 한다든지, 등산도 돌뿌리가 많고 급격한 경사라든가 노면이 좋지가 않아요. 발목을 접질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충격 때문에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지고 피로골절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쿠션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러닝머신 같은 거는 노면이 괜찮으니까, 아니면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수영 같은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목하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플랭크 운동 같은 걸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점프가 포함된 운동들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점프 자체가 심줄의 탄력이 좀 좋아야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노년에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니까 점프하다가 그 충격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 그러다가 넘어지면 낙상에 의한 골절 이런 게 생기니까 되도록 충격이 적은 거, 예를 들어 에어로빅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밸런스를 잡는 그런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각 질환마다 특별히 위험한 운동들이 좀 있기는 해요. 심장 쪽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너무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 목표 심박수로 정하는데, 심장에 질환이 있다면 목표를 높게 잡으면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겠죠. 그러니까 그 목표 수치를 좀 낮추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장 안 좋은 분들 좀 추운 데서 운동하는 거 좋지 않겠죠.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있는 분들은 몸에 충격이 크게 오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강하게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점프를 하는 운동. 테니스는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한쪽으로 뛰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반대쪽으로 뛰고, 이러면은 넘어지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점프 같은 것도 넘어지게 되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골절이 생긴단 말이에요. 허리 골절이나 골반 골절, 뭐 대퇴골 골절 이런 게 한번 생기면 그것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넘어지는 낙상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운동하는 거,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고혈압 있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무거운 거 드는 운동 있잖아요. 뭐 역기를 확 든다든가 벽을 확 민다든가, 이런 운동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서 고혈압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폐가 좋지 않은 분들, 천식이라든가 아니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COPD 같은 걸 앓고 있는 분들은 차갑고 너무 건조한 곳에서 운동을 하면 기도 수축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년 이후에 가급적 피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어요.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이유가 50대가 넘으면요, 회복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고강도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거의 한계치까지 몸을 쓰는 운동이라서 욕심부려서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중년 넘어가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근육을 굉장히 강한 강도로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세포의 노화를 가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는 한 번에 근육 내에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숨을 크게 쉬게 되고 몸 안에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요. 이때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는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활성산소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몸에서는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많은 산소를 확 받아들였는데,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산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활성산소로 변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관절, 근육, 피부, 내장기관 같은데 세포 노화를 촉진시키고 수명이 좀 단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당 한 20리터 정도의 산소를 마시거든요. 운동할 때는 10배 이상 증가한단 말이에요, 산소 요구량이. 근데 운동이 끝나고 나서 활성산소가 갈 데가 없어지니까 혈관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뇌세포를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고 싶은 중년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요,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배우기 부끄럽다 내지는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거 버리시고요. 뭐든지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배워서 운동을 해야 다치지가 않고 현재 나의 체력 상태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선생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면 목표 심박수를 정해야 되겠죠. 심장이 뛰는 가장 최대의 심박수는요 220에서 내 나이를 빼는 거예요.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170이잖아요. 운동할 때 최대 심박수를 170으로 설정을 하고 처음에는 한 60%, 괜찮아지면 80% 정도 유지하면서 운동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거 잘 모르잖아요. 내 심장이 몇 회나 뛰나 그거를 어떻게 다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요즘 손목에 차고 있으면 내가 오늘 몇 보를 걸었는지,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현재 내 심박수가 몇인지, 산소 포화도를 알려주는 제품도 있고요. 어떤 제품들은 혈당까지도 알려주더라고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절대 무리를 안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근육을 늘리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모니터링 하면서 운동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중년이라면 운동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건 뭐 많지만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휴식이에요. 휴식. 운동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적절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년이 되면 마음은 20대예요. 내 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신감은 20대니까 운동 세게 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파요. 젊었을 때 이 정도 아픈 거 운동해서 아픈 거는 운동으로 풀면 괜찮아져 라고 해서 다음날 또 고강도 운동을 하고 이거 매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치는 거예요. 어디 근육 찢어지고 힘줄에 염증 생기고 누적이 되면 스트레스 골절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루 운동을 했으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꼭 쉬어야지 부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40, 5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대표적으로 등산하고 골프 정도였어요. 요즘에는 훨씬 다양해졌죠. 생활체육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워졌습니다. 20, 30대 여성분들만 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는 40, 50대 남성분들도 많이 하고 필라테스 아니면 격투기, 주짓수, 복싱, 중년들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다치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추천하는 거는 근육이라는 게 대근육과 소근육이 있잖아요. 저는 대근육 위주의 운동을 처음에 추천을 해드려요. 대근육이라는 거는 골반 쪽, 엉덩이 근육이라든가 허벅지 근육 같은 게 대근육에 속하는데 이런 대근육 운동은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레그 익스텐션 아니면 스쿼트, 누워서 할 수 있는 브릿지 운동, 힙 어브덕션 같은 중둔근 운동 이런 것들이 대근육 운동이니까 이런 운동을 섞어서 같이 해주시면 재미도 있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50대 이후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영양소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추천해드리는 건 지방이 적은 단백질, 닭가슴살이라든가 생선으로는 연어나 참치 같은 거, 그 다음에 계란, 치즈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이제 콩, 두부 이런 것들이 지방이 적은 단백질이고요. 탄수화물도 되게 중요해요. 정제 탄수화물 말고요. 통곡물로 된 거, 현미라든가 잡곡밥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 몸에 좋은 지방들이 또 있어요. 아보카도라든가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건 몸에 좋은 지방이니까 드시고요. 진짜 중요한 게 수분 공급입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몸의 70%는 물이에요.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좋아지려면 운동 전, 운동하는 도중,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체 회복을 최적화시키려면 운동을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이내에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하고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샐러드를 고구마랑 닭가슴살을 섞어서 샐러드를 드신다든지 하는 게 신체 회복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분들한테 딱 3가지예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정신 건강 챙기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거는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을 얘기하죠. 하루에 30분 정도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야채, 과일,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과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많이 먹으면 살찌고 좋지 않아요. 과식하지 말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명상, 심호흡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독서를 한다든지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50대, 60대 이후에도 뭔가를 배우게 되면 그게 이제 뇌를 계속 자극하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전에는 뇌파 검사 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뇌파 검사 한번 하려면 몇 시간 동안 머리에다가 여러 개의 전극을 붙이고 제대로 안 나오면 또 검사하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뇌파 검사 훨씬 간편해진 장비들이 많아서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내 몸에 부족한 뇌파가 뭔지, 알파가 부족한지, 베타가 부족한지
델타나 세타 같은 게 부족하면 또 잠을 잘 못 자고 이럴 수 있거든요. 간단한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의 건강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